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대한민국 일부 11위 무무패무무입니다.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서울전에서도 경기 분위기 자체는 강원이 서울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숫자 모두 서울을 압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수들의 집단 침묵 등 이 공격적인 기조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꽤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의 에너지 레벨이 후반전에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확실하게 전반에 상대를 끝내 놓아야 합니다. 대구 대한민국 일부 8위 승패패무승입니다. 2대1로 광주 원정에서 이겼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롱볼과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양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텼지만 라인을 완전히 내린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꽤 많이 내주는 불안감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풀어줄 수 있는 벨톨라가 충돌 상황에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것도 상당히 뼈아픈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의 결정력이라는 부분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고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무승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광주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일부 4위 무승승패패입니다. 올 시즌에도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 고전하는 것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는 잡았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대구의 딸깍 축구에 당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인천을 상대로도 최근 2무 1패로 약한 편인데 특히 상대가 공간을 주지 않으면 중앙을 뚫어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일부 5위 승패무무승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역습의 전개가 지난 경기에서는 멀티 득점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울산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매치를 제외하면 실점을 잘 제어하고 있는 등 인천이 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매우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주를 상대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인 수비와 역습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같은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광주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간을 안 주면 광주의 공세도 측면으로 흘러버리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인천도 결정력이 부진한 와중에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꽤 좋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대한민국 일부 9위 무무승패패입니다. 결정력 부재를 김학범 감독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탈로만 막아내면 측면으로 공이 돌면서 공격이 답답해지는 양상이 짙습니다. 제주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미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작업으로 대전을 3대1로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페널티킥으로 2골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1대1로 비기는데 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북 대한민국 일부 10위 무무패패무입니다. 전북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득점력이 상당히 고민일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지난 라운드 이전까지는 크로스와 롱패스의 비중이 리그 최상위권이었던 것에 반해서 중앙에서 이뤄지는 패스의 양은 리그 하위권 수준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가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을 생각하면 전북의 이 매치 공격력도 그다지 신뢰가 가는 상황은 아닐 상태입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중앙에서의 공순환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력에서는 전북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주도 홈에서 상대 빌드업을 후방부터 방해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준 바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FC서울과 김천상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일부 7위 무패무승무입니다. 꾸준함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제주를 상대로는 중원을 잡아먹고 압도하는 모습이었으나 한 경기만에 강원에게 중원을 먹히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고 하나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커버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지난 경기 술라카의 미스로 인해서 1대1 상황이 나온 것을 술라카가 레드카드와 바꾸면서 저지한 모습은 서울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김천 대한민국 2부 2위 승승패승승입니다. 김천의 올 시즌 수비와 역습의 효율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난 경기 전반에 수원FC를 상대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는 모습입니다. 김현욱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K리그 1에서 경신하는 등 공격수 사관학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일한 플레이로 전반에 3골을 내주었던 울산전을 제외하면 김천이 허용한 골은 1골뿐입니다. 정정용 감독의 수비와 역습의 효율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습에서의 효율과 상대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모습에서는 김천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일가견이 있다고 하지만 후방에서의 미스가 잦은 것까지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의 후방 실수와 꾸준하지 못한 경기력을 생각하면 김천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김천 상무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